안녕하세요, 유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동 보호에 대한 법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아이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법과 절차를 통해 아동학대를 처벌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준이 만들어져서 아동학대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아동학대 발견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알았지? 목소리 크게 안 해?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율이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근데 이리 와! 이리 안 와? 날씨가 참 좋죠. 몇 대 맞을 거야? 네가 정해. 나 안 맞을 거야. 잘못했으면 혼나야지. 이리 와. 지율아. 친구 때리면 안 돼요. 알았지? 어? 여기요! 저희 좀 빨리 봐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저희 아이 괜찮은 건가요? 저 피가 안 멎어서요. 어쩌다 다친 거예요? 저기 소파에서 떨어졌는데 일단 피만 안 나게 좀 막아주세요.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어쩌다 다친 거라고 하셨죠? 소파에서 떨어져서요. 바닥에 부딪히는 바람에. 어디 찔리거나 베인 건 아니고요? 글쎄요. 바닥에 뭐가 있었나?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잘. 누구세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야. 엄마 어디 가셨니? 오셨어요? 안으로 조금 들어가 계세요. 잠시 통화 좀. 들어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삼촌이 오늘은 어디 나갔나 보네? 네. 평소에 학교 갔다 오면 삼촌하고 둘이 있는 거야? 네. 삼촌하고 뭐 하고 놀아?
삼촌이 재밌게 놀아주셔? 성현아, 지금 뭐 그리는 거야? 이 별은 뭔데? 비밀이에요. 비밀? 아, 비밀이 뭔데? 선생님한테 말해주면 안 될까? 삼촌이 말하지 말랬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별로 안 기다렸는데 뭐. 얘가 또 왜 그래? 야, 손 안 빼? 엄마가 그것 좀 하지 말랬지. 아이, 어머니. 여러분도 캐치하셨나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세 사람은 아동들에게서 어떤 신호를 발견한 후 고민에 빠집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이 엄마를 두려워하고 아동의 보호자가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체벌 상황의 표현을 아동이 익숙하게 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아동의 몸에서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여러 멍자국과 보호자의 설명이 상처와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이 그린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을 발견했고 또한 성기를 만지는 아동의 행동을 목격했죠. 모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아동학대 징후 발견 후 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길래 세 사람은 모두 조사실에 앉아 있는 걸까요? 네, 112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은 아이가 아무래도 엄마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 같아요. 학대로 의심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치료 중에 발견했는데 몸에 멍이나 상흔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8살 여자아이가 성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학대 행위 의심자는요?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아이의 외삼촌이라고 알고 있어요. 나이는 한 3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동학대 징후 캐치 후 고민을 거두고 세 사람은 모두 신고를 해주셨네요. 세 사람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신고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에서 24시간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신고와 문자 신고 두 가지 모두 가능하고요. 신고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2 외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전국 62개소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중 해당 지역 기관으로 신고해 주시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신고 시에는 어떤 정보를 알려주어야 할까요? 첫 번째, 학대 의심 내용입니다.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바로 이렇게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은 아이가 아무래도 엄마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 같아요. 치료 중에 발견했는데 몸에 멍이나 상흔이 많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피해 아동의 정보입니다.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와 함께 피해 아동의 거주지 혹은 학대 발견지를 알려주세요. 바로 이렇게요.
세 번째, 학대 행위 의심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름, 성별, 연령, 주소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추정되는 정보를 알려주세요. 8살 여자아이가 성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아이의 외삼촌이라고 알고 있어요. 나이는 한 3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외에 조사를 위한 신고자의 정보와 신고자의 요청 사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학대 행위자의 나이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신고가 가능하니 의심만 되어도 신고 잊지 마세요. 지우리가 선생님하고 있을 때 덜 불안한가 봐요. 지우리가 불안하지 않도록 옆에만 있어 주시면 돼요. 아이를 업고 왔는데 아이 머리에 무슨 상처가 있더라고요. 팔 쪽에. 근데 혹시 제 정보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마가 맨날 똑같이 말해요. 너 말아야 돼? 혼나야 돼? 삼촌이 엄마만 없으면 자꾸 괴롭혀요. 만지고 뽀뽀하고. 선생님한텐 말해도 괜찮아. 네, 갑니다. 그림 속의 성현이 참 행복해 보이네. 세 사람의 신고가 없었다면 아이들이 저렇게 웃을 수 있는 모습은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변화의 계기가 되어 아이들도 가족들도 비로소 행복을 찾게 되었네요. 그럼 아동학대 신고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고 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신고 이후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출동합니다. 이후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신고자는 현장 조사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물론 조사와 처벌 과정에서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이후 피해 아동과 가족,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와 같은 사후 지원과 관리가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절차 속에서 아동은 건강과 웃음을 되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세심한 관찰로 아동학대 징후를 캐치하기, 의심만 되어도 즉시 신고하기, 조사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였는데요. 학대 피해 아동이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정확한 학대 정황을 알려서 피해 아동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인에게 신고 내용을 알려서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두 번째,
진술에 오염이 있으므로 아동에게 학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피해 아동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발견 상태를 유지해서 증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외에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가 알고 싶거나 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이지킴콜 112 앱을 통해서 빠르고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학대로 고통받던 아이들을 구해내는 건 크고 힘든 일이 아닌 작지만 적극적인 행동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동학대 신고 이후 아이들이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고 의무자로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